자, 이준석 대표는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국회 첫 출근하는 모습에서도 또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오늘 따릉이 타고 싶다면서요. 예, 제가 원래 그 킥보드 타고 다녔었는데요. 킥보드가 각종 규제가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따릉이를 바꿔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 올리더라고요. 제가 백팩 메고 따릉이 타면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해보시죠 한번. 당연히 젊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어제 노원구 상계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울시 공유자전거죠. 따릉이를 타고 국회 본관까지 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노타이 차림의 이 배낭을 맨 모습인데요. 여의도에서 마주쳤으면 출근하는 직장인 아니면 이 신입 회사원 뭐 이렇게 봐도 충분히 착각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평소에도 방송을 할 때나 다른 일을 할 때, 국회에 갈 때도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면서요. 아니, 채널A 대기실에서 제가 이준석 대표, 예전에는 논객이었죠. 정치인이었고 자주 만나면 항상 전동 킥보드예요. 그럼 1층 같이 내려가면 정말 여느 젊은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타고 휙 이제 청계광장을 따라 사라지는데, 야, 젊다 이런 생각을 뒷모습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자, 타이도 매지 않고 편안한 이제 이 세미정장 차림에 백팩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뭐 이어폰, 거기에 태블릿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백팩을 메고 그리고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어제 올 뻔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지하철 타고 와서 사실은 걸어 들어가도 되는 거리지만 사실은 이 국회 길이 널찍널찍하지 않습니까? 국회 안도 넓고요, 경내도. 그러다 보니까 따릉이를 있는데 안 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타고 이제 휘적휘적 들어가는데 저런 모습이 얼마나 서민적이고 젊은이들에게 친화적이고 좋으냐. 김기현 원내대표 말씀이 맞는 게 내가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아. 평소에 하면 어울려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다고 봐요. 평소에 이제 좀 중년들도 사실 사이클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하면은 어울리는데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어색해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 이준석 대표는 저런 모습이 상당히 앞으로 저는 국민들에게 득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연출하면 오히려 비판받을 수 있는데 어색하겠죠. 평소에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 저런 인물이 당대표 하는 것도 좋겠어. 이런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에 방송 후에 이 패널 분들 같이 대학로에 모여서 저녁 식사할 때도 지하철 타고 다 같이 기억납니다. 여기 황행코도 계셨고요. 그때 맥주 한잔 하면서 정말 기탄 없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정말 이준석 지금 당대표는 청년의 모습이었죠. 20대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요,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주요 당직자 인선을 논의했습니다. 자, 첫 당직 인사로 수석 대변인의 황보승희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에 서범수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요. 두 분 모두 초선 의원입니다. 자, 당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4선의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자, 정책위 의장으로는요, 3선의 김도읍 의원, 재선의 이 성일종 의원,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은 초선 의원들을 내정을 했지만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또는 정책위 의장은 좀 경험이 있는 중진들로 포진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그 대변인하고 비서실장은 초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요점은 지금은 사무총장이 4선급으로 된다라는 거죠. 사실 사무총장은 그동안에 3선 정도 급이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정도가 4선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원외 사무총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의원을 그 사무총장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험과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거죠. 사실
전당대회 기간에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특정 후보한테 편향적이다, 아니면은 뭐 대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중진들하고의 그 갈등 관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안정감 있고 유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잘 잡혀 있는 첫 출발이다. 보통 리더가 있을 때 첫 메시지는 인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인사에서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쇄신이 될지 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결과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29.2%, 그리고 국민의힘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 글쎄요, 네. 이준석 열풍 이후에 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그다음에 언론의 노출도,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돌풍이 거의 한 달을 이 전국의 핵으로서 언론과 온 빅데이터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보면서 이준석 돌풍 자체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기성정치 문법에 대한 도전이고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이 반항이다, 이런 측면을 좋은 의미를 부여해 왔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당내 경선 연기론이라는 아주 이 허접하거나 구태한 의제에 매달리면서 국민들의 이 눈밖에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보면 어제와 어제가 충돌할 때 새롭고 신선하고 전향적인 이러한 국민의힘의 흐름과 여전히 구태의연한 논쟁 속에서 갇혀있는 소위 말하는 개파싸움이나 후보별 싸움으로만 비춰지는 언론의 모습 속에서 10%포인트는 오히려 적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러한 변화들을 얼마만큼 뒤쫓아가느냐, 네. 흉내라고 내야 된다, 이제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걸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고 네.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